안녕하세요. 명순의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말로 전하는 현민으로 교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알고 나면 무엇이든 쉽지만 모를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자, 그리고 우리가 발효라고 하면 왠지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하지만 이 명순의 효소 만드는 방법은 정말 밥하는 것처럼 쉽습니다. 처음 하는 사람도 100번 한 사람처럼 똑같이 잘 만들어집니다. 어차피 기계가 온도를 맞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레시피대로 하시면 누구든지 처음을 해도 똑같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만드는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평소와 다른 어떤 현상을 보일 때 이가 왜 그런지 그리고 좀 더 편한 방법 만드는 좀 더 편한 방법 그리고 완성도 높은 좀 더 맛있는 현미요소를 만드는 이런 팁들을 주제로 레시피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5년 넘게 정말 수백 번을 발효를 시켜보면서 누구보다도 많이 관찰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좀 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현미요소의 달인이 되신 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래도 좀 더 이해가 생길 것입니다. 자, 일단 발효기는 명순의 발효기를 사용하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발효기는 다양한 발효기가 있죠. 멀티 쿠커, 슬로우 쿠커, 인스터팟. 자, 온도가 35도에서 40도 사이면은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용기가 좀 적을 수도 있죠. 그 용량이. 그러면은 쌀과 누룩, 물 이런 비율을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 발효기가 없어도 어머니들이 아랫목에서 청국장을 만들듯이 전기장판에서 만들어도 됩니다. 자, 일단 밥을 해야 되겠죠. 자, 밥은 현미 900g으로 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본 베이스는 현미지만 이 현미는 굉장히 미강, 즉 껍질이 많죠. 그래서 이 현미의 이제 소화력에 따라서 현미의 양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소화력이 극히 안 좋으신 분은 100ml만 하시든가 아니면은 어중간하신 분은 현미와 백미 비율을 좀 이렇게 섞어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쌀 양, 자, 레시피상은 900g인데, 자, 명순의 발효기에 그 컵 하나, 스텐컵 하나가 1리터 컵이 따라갑니다. 그 컵 한 컵이면 약 850g입니다. 이 쌀 양을 좀 줄여서 할 수가 있어요. 꼭 900g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당질을 줄이고 싶다. 내가 혈당이 걱정된다. 그러면은 이 쌀 양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도 됩니다. 그렇지만 절반을 하면은 너무 달지 않으니까 좀 맛이 없죠. 그러면은 600g을 해도 되고 700g을 해도 됩니다. 자, 레시피상 900g인데 조금 줄여서 하는 것도 괜찮다. 800g 해도 되고 700g을 해도 됩니다. 그 대신 이제 단맛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카뮤트를 넣어도 되느냐, 귀리를 넣어도 되느냐, 보리를 넣어도 되느냐. 자, 카뮤트나 귀리는 밀의 종류라 껍질이 아주 두껍습니다. 그래서 발효도 어렵고 우리가 섭취했을 때 좀 변에 좀 부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하지는 않습니다. 보리는 하얗게 도정되었기 때문에 좀 섞어서 해도 되고 보리로만 해도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백미쌀보다는 좀 더 어렵다는 거, 보리는. 그러니까 보리는 도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넣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를 하셨죠? 자, 기본 베이스는 현미인데 현미 양을 줄일 수도 있고 소화력에 따라서 백미와 섞어서 한다. 자, 그리고 밥을 할 때 현미는 불리지 않고 밥을 해도 되고 불려서 해도 되고 또 발화시켜서 해도 됩니다. 자, 불리면 아무래도 밥이 더 푹 퍼지니까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불리지 않고 해도 밥이 다 된 다음에 물을 부어 놓으면은 푹 퍼지니까 굳이 불리는 수고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밥은 아무 밥솥이든 다 가능한데 가스 압력솥이 그래도 밥이 잘 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쌀눈이 있으면은 한 숟갈, 쌀눈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헐렁하게 두 숟갈인데 그냥 한 숟갈씩만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쌀눈을 안 넣어도 전혀 발효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영양 때문에 넣어주는 것이지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쌀눈을 넣지 말고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욕심내지 말고 쌀눈을 한 숟갈 정도만 넣으시라는 거. 자, 밥을 합니다. 그 압력솥에 밥을 하는데 자, 물을 잡을 때는 그냥 일반 밥하는 정도 물을 잡는데 좀 밥이 되게 되거나 질게 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압력솥 같은 경우는 현미를 불리지 않고 하니까 좀 물을 일반 밥하는 것보다 조금 넉넉하게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스 압력솥은 잘못하면 밑에가 타버리죠. 뜸을 들이다 보면. 그러면 물을 좀 넉넉하게 넣으시면은 밥이 질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밥을 좀 물을 넉넉히 잡아서 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스 압력솥은 이제 추가 딸랑거리면 강불로 하다가 추가 딸랑거리면은 중불로 줄여서 약 10분간 뜸을 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전기밥솥은 취사가 끝나면 봉으로 넘어가죠. 자, 취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압이 빠지죠. 이런 가스 압력솥은. 그러면은 뜨거울 때 물 1리터를 부어줍니다. 부어주고 젓지 마시고 그냥 뚜껑을 닫아 놓습니다. 자, 밥을 퍼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현미를 불리지 않고 밥을 했기 때문에. 취하 4시간 정도. 뭐 시간이 정 없을 때는 뚜껑 열어놓고 한 2시간 만에 식혀서 1차 발효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푹 퍼지면서 밥이 식을 때까지 4시간 정도 놔두시면 됩니다. 자, 저녁에 밥을 해서 자기 전에 밥을 해서 물을 부어놓고 뚜껑 닫아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1차 발효에 들어가도 됩니다. 자, 이렇게 밥을 뜨거울 때 물을 1리터, 물 1리터는 큰 생수병 절반입니다. 2리터짜리 절반 또는 그 계량컵, 1리터 그 계량컵으로 한 컵이면은 딱 1리터 물이 듭니다. 계량컵 한 컵을 부어주면 됩니다. 자, 밥이 푹 퍼졌으면은 이제 발효기 내솥에 이 밥을 옮겨 담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분이 실수를 하기를 이 누룩이 쌀처럼 생겼으니까 이 누룩을 가지고 밥을 하셔버린 분도 있어요. 이 누룩 세봉. 간혹 그런 분도 계시는데 쌀처럼 생겼지만 그게 누룩이니까 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발효기 내솥에
밥을 옮겨 담고 거기에 이제 소금이 있으면 소금 한 스푼, 소금을 안 넣으시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소금은. 근데 소금을 넣으면은 발효 과정에서 이 소금의 독성이 제거되기 때문에 아주 가장 좋은 염분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칠맛도 좀 늘어나고 취향에 따라서 좀 짭짤하게 넣어도 됩니다. 또 그 소금 양을 그렇게 조절을 하시고, 자, 누룩 300g 한 봉입니다. 누룩 300g을 물 500ml. 자, 여기서 물 500ml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레시피상은 500ml인데 이 500ml를 다 부어주면 좀 질척합니다. 자, 밥을 할 때 물을 어느 정도 잡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밥이 무를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쌀양을 900g, 정량 900g을 했을 때는 물 500ml가 적당한데 쌀양을 줄였거나 그 명순의 발육에 따라가는 계량값은 850g이라겠죠. 쌀양이 좀 적죠. 자, 그러니까 꼭 500g이 아니고 500ml가 아니고 이렇게 한번 물을 첨가하면서 잘 짓이겨 주는데, 아니 뒤적이면서 섞어 주는데 너무 질척하지 않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빡빡하지도 않고 약간 된 죽이라고 할까요? 그 상태로 이렇게 물을 섞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면 보통 물 한 200ml 정도, 300ml 정도 섞으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쌀 850g을 했을 때. 자, 그리고 1차를 길게 하면 할수록 이 물량을 이 누룩 섞을 때 500ml를 다 넣지 마시고 약 200ml 정도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1차 때 물기가 많으면 1차 때부터 이 발효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맛이 좀 시큼해질 수도 있고 2차 발효 시 과발효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1차 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균 증식이 많아져서 2차 때 과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1차를 20시간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원래 레시피상은 12시간인데 근데 20시간을 하면은 아무래도 1차가 길기 때문에 1차 때 균 증식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신맛도 좀 강해지고 알코올을 만드는 효모균도 많아져요. 그러면 2차 때 좀 기포, 올라오는 기포가 좀 많아집니다. 기포가 많다는 것은 알코올이 좀 더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를 제가 20시간까지 길게 하면 할수록 2차 발효 때 기포 올라오는 시간이 좀 빨라집니다. 자, 그런 때는 좀 시간을 좀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1차를 길게 하면 할수록, 특히 그러니까 15시간 이상 할수록 15시간 이상 할수록 누룩 섞을 때 물량을 500ml 다 넣지 마시고 200ml 정도만 넣고 좀 빡빡하게 시작을 하는 거. 물량이 많으면은 시간이 1차가 길어질수록 균 증식이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발효기 내솥을 발효기에 앉히고 1차 버튼을 누릅니다. 자, 1차 버튼을 누르면 12시간이 표시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시간을 늘려서, 자, 시간 밑에 화살표가 있어요. 시간을 줄이고 늘리는 그 화살표를 눌러서 20시간을 무조건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1차는 좀 20시간까지 늘릴 수가 있다겠죠. 그런데 딱 12시간 맞춰놨는데 내가 이 마치는 시간이 뭐 내가
외출해 있을 때도 있고 또는 새벽 뭐 잠자는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12시간 마친 시간에 2차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를 일단 길게 해놨다가 내가 편한 시간대에 12시간이 넘은 시점에서 아무 때고 2차로 넘어가기 위해서 1차를 무조건 20시간에 맞춰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1차를 길게 해보면은 더 좀 맛이 깊은 맛이 납니다. 1차 때 더 곰삭습니다. 그 색깔이 좀 더 어두운 색깔로 변해갑니다. 이 곰삭기 때문에. 자, 1차 때 충분히 삭을수록 현미의 어떤 나쁜 해로운 성분도 더 많이 없어지고 더 풍미가 좋습니다. 더 시원한 맛 이런 게 더 차이가 나요. 12시간만 해도 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은 그렇게 1차를 20시간까지 늘리시면 더 풍미 좋은 한 하루 이틀만 숙성시켜도 깊은 맛이 납니다. 그래서 1차를 아까 말씀을 드렸죠. 1차를 길게 할수록 누룩 섞을 때 물량을 조금만 잡아라. 그래서 빡빡하게 시작하라. 1차를 20시간 설정해 놓고 내가 편한 시간에 12시간 지난 편한 시간대에 2차로 넘어가라. 물론 전원이 꺼진 상태로 몇 시간 지나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전원을 켜놓는 게 더 숙성이 되기 때문에 1차를 이렇게 20시간을 맞춰 놓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1차를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1차 중간에 하는 게 있죠. 5시간쯤 지났을 때 손으로 짓이겨 주면서 교반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누룩을 섞을 때 잘 섞어도 완벽하게 잘 섞이지가 않습니다. 빡빡하니까. 자, 그리고 잘 짓이겨 주면서 밥알을 으깨줘야 더 잘 삭습니다. 누룩의 효소가 밥알을 더 잘 삭혀야 단맛도 좀 충분해지고 단맛이 많이 생겨야 이 미생물 증식도 많아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힘 있는 남자 손 같으면은 이게 잘 으깨지죠. 꽉꽉 눌러주면.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여자분들은 손님이 적죠. 자, 그런 분들은 3시간 지났을 때와 5시간 지났을 때 2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좋다고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과발효가 일어나서 2차 때 알코올이 너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1~2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꼭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해줬다. 그랬을 때는 늦게라도 한번 해주시고 그것도 못 해줬다. 그러면은 2차 물을 붓기 전에 한번 잘 손으로 주물주물해서 으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밀가루로 빵을 만들 때도 잘 반죽을 해주잖아요. 이 현미효소 만들 때도 이 밥알이 이 현미는 떼글떼글하죠. 그래서 잘 으깨주면은 더 훨씬 잘 삭고 단맛이 충분히 올라옵니다. 아무래도 쌀 양을 줄여서 할수록 좀 더 잘 주물러주면 좋겠죠. 그 쌀 양을 600g을 했다. 그러면은 900g의 3분의 2니까 누룩도 3분의 2. 그러면 200g이죠. 300g의 3분의 2는 200g. 200g만 누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쌀 양이 절반일 때는 누룩 양도 절반입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어, 사람들이. 뚜껑을 열어보면 어떤 때는 밥알이
까뭇까뭇한 이게 까맣게 변한 밥알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게 적게 보이거나 안 보여요. 그러면 이게 뭐가 발효가 또 잘못됐다. 저한테 막 연락을 하시는데, 자, 물기가 많을 때는 그 까만 밥알이 덜 보이고 물기가 없을 때는 까만 밥알이 많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누룩 알갱이가 표면에서 산소와 접했을 때 그렇게 색깔이 변하는 것이에요. 사갔기 때문에. 이 밥알보다 이 누룩 알갱이는 누룩이 되면서 사가서 그렇게 산소와 접하는 부분은 그렇게 갈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기가 이걸 덮고 있으면은 색깔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발효 아무 문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까만 밥알이 보이고 안 보이고는 그냥 물기가 많았을 때는 안 보이고 또는 옅게 보이고 물기가 없을 때는 이게 진하게 까만 밥알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차 말미에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한 7시간, 8시간 지났을 때 보면 밥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좀. 그리고 조개 구멍처럼 기포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자, 이 효모균과 젖산균이 동시에 증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밥알이 부풀면서 기포가 생기는 것들은 2차 발효 때 반드시 기포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보였을 때는 2차 때 기포가 안 올라옵니다. 자, 근데 레시피대로 하면은 거의 99%는 올라오는데 간혹 그게 또는 어떤 분은 연속으로 3번 뭐 이렇게 안 올라온다. 2차 때 기포가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1차 때 잘 짓이겨 주시면은 대부분은 그렇게 밥이 부풀면서 기포가 보입니다. 자, 1차가 12시간이든 15시간이든 20시간이 지났어요. 자, 1차 때 시간을 길게 하면 할수록 이제 균 증식이 많아진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자, 2차로 넘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2차로 넘어가는데 이제 차가운 냉수를 제가 부어주라고 그랬죠. 한겨울은 그냥 거실에 있는 뭐 물도 차가우니까 그냥 부어줘도 되고요. 여름일수록 냉장고에 찬물을 부어줍니다. 자, 모든 발효 음식은 저온에서 발효를 시킬 때 더 맛이 싱싱합니다. 우리가 김치를 높은 온도에서 만들면 빨리 익긴 익는데 아삭아삭한 맛이 없죠. 시원한 맛이 좀 덜하죠. 자, 그래서 이 현미효소도 2차 발효 시 냉수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물은 뭐 이온수나 뭐 정수기 물이나 생수나 아무 물이나 다 상관이 없습니다. 물을 가득 부어주고 한번 저어줍니다. 자, 물을 부어주기 전에 뭐 손으로 한번 또 짓이겨줘도 또 괜찮아요. 물 붓기 직전에는. 자, 물을 가득 부어주고 한번 저어줍니다. 자, 그리고 2차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레시피대로 하시면은 2차를 10시간까지 마치면은 뭐 적당하게 발효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과발효입니다. 과발효라고 하는 것은 뭐 밥알이 꼭 많이 떴다고 과발효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밥알이 많이 뜨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밥알이 하나 안 뜰 때도 있어요. 근데 기포는 대부분은 적당히 올라옵니다. 근데 이 기포가 많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 효모 발효, 즉 알코올을 만드는 효모 발효가 좀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발효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5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2차 막 기포가 막 왕성하게 올라오면서
막 술 냄새가 납니다. 막걸리 냄새가 나고 먹어보면 정말 너무 시어 빠진 막걸리 맛이 나요. 좀 먹기가 사납죠. 이 정도로 이제 과발유라고 하고 올라오는 기포에 따라서 냉장고에서 어, 아주 서서히 가스가 차는 정도는 과발유라고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대부분은 김치냉장고에 넣어놓으면은 한 달 이상 가도 가스가 차지 않습니다. 뭐 2달, 어떤 것은 석 달이 가도 상관이 없어요. 가스가 안 올라와요. 자, 그런데 이제 병에 따라서, 그러니까 발효 과정에서 이 효모균이 얼마나 생성이 됐냐에 따라서 과발효가 아닌데도 이제 냉장고 안에서 일주일이 지나면서 서서히 가스가 차는 병도 있고, 뭐 한 달이 지나면서 차는 병도 있고,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가스가 안 차는 병도 가끔은 병 위에 페트병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빵빵해지는지. 자, 보통 천천히 차는 병은 이 병이 빵빵해지면서 이 탄산 맛이 강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더 훨씬 맛있다고 그래요. 자, 가스가 생기는 초반에는 굉장히 청량감도 있고 맛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쉬어지니까 그런 것은 좀 빨리 먹어치우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스가 생기는 것은 부유물이 뜹니다. 아, 부유물이 뜨면은 이게 가스가 생기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무튼 가스가 대부분은 차지 않지만 만에 하나 가스가 차면은 위험하니까 항상 점검을 하시고, 안전한 것은 이제 공기가 통하는 그런 병에 담아 두시거나 뚜껑을 살짝 열어놓은 것도 괜찮습니다. 자, 간혹 이제 기포가 전혀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막 저를 괴롭히는데, 뭐 발효기가 고장 났다, 뭐 누룩이 성능이 안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발효기는 전원이 전혀, 이제 밥솥 바닥을 만져보시면은 따뜻하면은 이건 고장이 아닙니다. 고장 나면은 아예 전원이 안 돌아버리지 온도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기 뭐 2차 버튼을 눌러놓고 한두 시간 후에 바닥을 만져봤을 때 따뜻함이 있으면은 전혀 고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 누룩도 수천 명이 같은 누룩을 쓰기 때문에 누룩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혹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발효가 안 된 건 아니에요. 젖산 발효는 다 된 거예요. 아까 효모균이 증식을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는 1차 말미에 이렇게 밥이 부풀면서 기포가 생긴 것은 2차 때 100% 그게 올라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안 보인다. 그냥 물만 위에 덮고 있고, 뭐, 밥이 부풀지도 않고 기포가 없다. 이런 경우는 2차 때 기포가 안 올라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차가운 냉수를 붓지 마시고, 꼭 미지근하다기보다는 차지 않은 물, 그냥 미지근한 물 정도를 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2차를 좀 한 15시간 정도 좀 길게 하시고, 그러면 이 젖산 발효가 또 충분히 됩니다.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숙성시키면 맛이 비슷합니다. 자, 아무튼 1차를 길게 할수록 더 풍미 좋은 현미 요소가 된다. 자, 그리고 1차 때 중간에 손님이 없으신 분들은 이 도깨비 방맹이로 어설프게 갈아놔도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해봤지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손 힘이 없으신 분은 페트병에 일단 담아놓고
병은 유리병이든 뭐 스텐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담아놨다가 막 갈아도 됩니다. 밥알을. 그렇지만 막 갈아서 먹으려면 이게 떫은 맛이 나요. 그래서 그냥 밥알채 최한 3, 4일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뭐 더 길게 해도 됩니다. 뭐 10일, 뭐 15일 정도 이렇게 숙성시켜 놨다가 밥알을 갈아서 그러니까 희석해서 물과 희석해서 드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현묘소를 이제 드시는 방법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 자, 보통은 이제 밥알을 그렇게 숙성시킨 다음에 밥알을 갈아서 갈 때 최대한 곱게 가면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야 목 넘김도 좋고 대장에서 더 이 미강 즉 밥알이 더 발효가 쉽습니다. 믹서기에 가시는데 물과 같이 갈면은 아무래도 잘 안 갈립니다. 그래서 물을 어느 정도 따라 버리고 건더기만 가는데 빨리 갈고 싶은 마음에 밥량을 많이 넣고 갈면은 이게 거칩니다. 그러니까 밥을 그 건더기를 조금만 채우고 갈면은 웬만하면 아주 곱게 갈립니다. 최대한 크림처럼 최대한 곱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목 넘김이 아주 편하고 더 장에서 발효가 쉽습니다. 이 미강이. 이 현미 건더기가 이제 삭으면은 이제 이 껍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섬유소죠. 제가 항상 섬유소는 과다하게 먹으면 변이 나빠진다. 그러니까 섬유소를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현미요소를 건더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미 섬유소를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유소를 더 줄이셔야 되겠죠. 자, 자, 현재 위나 장이 안 좋으신 분일수록 이 건더기를 분리해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은 뭐 소화력이 좋으면은 건더기를 갈아서 물과 다시 희석해서 그냥 마셔도 되고, 자, 일단 내가 더 장이나 위장이 좀 약하다 그런 분은 이걸 분리해서 건더기를 조금만 갈아 넣어서 드실 수도 있고, 완전히 분리해서 국물은 건더기가 일절 없으니까 물처럼 아무 때든 좀 미지근하게 덮여서 수시로 드시고, 건더기만 모아서 믹서기에 크림처럼 아주 곱게 갈아서 이걸 식사 때 흰밥하고 섞어서 드시는 거예요. 건강하신 분도 그렇게 드시면은 굉장히 변이 빨리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드셔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방법이 이 건더기를 더 장내 발효가 쉽게 드시는 분이 바로 말려서 분말로 만드는 거예요. 자, 건더기를 철망에 담아서 맹물을 약간 부어주면서 꽉꽉 손으로 짜줍니다. 당지를 다 빼내버려요. 그러면은 이 국물이 굉장히 달아지죠. 달면은 좀 맹물을 좀 희석해서 숙성시켜서 드시면 되고, 당질 걱정이 많으신 분일수록 거기다 물을 좀 많이 첨가해서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켜요. 아주 달지 않게 드시고, 이 건더기는 건조기에 말리는 거예요. 자, 말릴 때이 그 당지를 다 빼내버렸기 때문에 정말 껍질만 좀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섬유소가 너무 많으니까 그 저 같으면은 이제 흰쌀밥과 같이 말립니다. 이렇게 좀 섞어서. 자, 그래가지고 바짝 말른 것을, 자, 흰쌀밥을 한 절반 정도 섞어서 같이 말립니다.
그래서 바짝 말려가지고 재분소에 가서 아주 곱게 가세요. 자, 이렇게 곱게 갈아가지고 드시면은 변에 아주 좋습니다. 자, 변에 더 좋은 이유는 내가 이빨로 씹어 먹는 것보다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말리는 과정에서 또 이게 좀 더 쉬워집니다. 이 분해가. 그것을 또 아주 곱게 갈아 놓으면은 장내 미생물이 이걸 분해하기가 더욱 쉬워져요. 그 이유는 이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미생물은 이 아무리 곱게 갈아 놓은 가루보다도 훨씬 적죠. 우리가 밀가루를 최대한 곱게 가는 이유도, 갈아서 빵으로 만드는 이유도 고울수록 이 빵을 발효시키는 균들이 쉽게 그것을 발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빨로 씹어지는 이유도 더 잘게 부수기 위해서 이빨이 있는 것처럼 기계를 이용해서 더 잘게 부어주면은 장내 미생물한테 아주 쉬운 먹이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그게 못 하시지만 뭐 밥 먹고 할 일 없으신 분들은 지금 건강해지기 위해서 별짓이라도 다 하는데 그 효소 건더기를 그렇게 말릴 때, 물론 이제 효소 건더기만 말리면은 좀 적게 먹어야 되겠죠. 섬유소 덩어리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 흰쌀밥을 같이 흰쌀밥을 절반 정도 넣어서 같이 말려서 갈면 아무래도 당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즉 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밥 대용으로 먹어도 좋겠죠. 이미 당질과 섬유질의 비율이 맞아 있으니까. 만약에 건더기만 갈았을 때는 아주 소량씩 드셔야 되겠죠. 흰쌀밥은 좀 많이 드시고. 자, 아무튼 장을 살려야 모든 게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에 안 좋은 그런 현미밥이나 콩밥, 생채소, 견과류는 일절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섬유소를 섭취량을 줄이고 분말이나 이렇게 흰쌀밥, 고기 이렇게 먹었더니 정말 변이 좋게 나오더라고요. 가늘었던 변이 더 굵게 나오고 끊어지지 않고 더 길게. 변이 좋아지는 만큼 컨디션도 분명히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빠뜨렸는데 간혹 가다가 1차 중간에 짓이겨주고 그냥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깜빡하고 물을 가득 부어버린 분이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상태에서 한 15시간 정도 2차 발효 시킨 다음에 그냥 멈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쌀량을 줄일수록, 자, 쌀량은 줄여도 2차 물은 가득 붓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단맛이 적죠. 당질이 적으면은 이 미생물 증식이 아주 느려집니다. 자, 쌀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그 발효가 느려지기 때문에 2차 발효를 좀 더 기포 올라오는 것을 보고 10시간 이상 이렇게 늘려주면 됩니다. 만약에 뭐 600g이나 뭐 500g으로 했다, 쌀량을, 그러면은 2차를 물론 이제 뚜껑을 열고 올라오는 기포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럴 때는 뭐 13시간, 15시간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맛이 좋으신 분은
그리고 뭐 알코올이 생기는 것도 괜찮다. 그러신 분은 좀 길게 해도 됩니다. 2차를. 근데 신맛이 싫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2차를 되도록이면 짧게. 2차는 이게 항상 한 6시간, 보통은 5시간, 6시간 지나면서 기포가 하나씩 올라오는데, 보통은 이렇게 한번 6시간, 7시간 지났을 때 한번 뚜껑을 열어보시고 올라오는 기포 상태를 봐서 적당할 때 끊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10시간까지 채워도 거의 가스는 안 생깁니다. 아무튼 알코올이 싫으시거나 좀 신맛 이런 게 싫으신 분은 2차를 뭐 한 7시간만 할 수도 있어요. 좀 줄여서 하시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초보 때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얼마큼 먹어야 되느냐. 자, 이게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약이 아니니까 뭐 정량을 딱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어,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쌀로 만들었으니까 그 혈당을 올릴 수가 있죠. 자, 그런 분들은 뭐 내가 좀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소주 잔으로 한 잔씩 뭐 하루에 3번을 마실 수도 있고, 또 의무적으로 뭐 매일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자, 내가 혈당 걱정도 없고 내가 좀 빨리 고치고 싶다. 그러면은 좀 많이 먹을 수도 있죠. 하루에 뭐 1리터를 먹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좋아지면은 이제 양을 줄여서 뭐 어떤 때는 내가 물 대신에 많이 마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못 마실 수도 있고, 꼭 내가 매일 이걸 의무적으로 먹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절해서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자기 질병이라든가 혈당 이런 걸 참조해서. 아무리 심한 당뇨 환자도 소주 잔으로 하루에 3잔은 못 마시겠어요? 자, 이 현묘소는 어떤 음식보다 가장 많은 영양을 얻을 수가 있고 변을 좋게 만들고 아무튼 소화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아예 내가 혈당 때문에 아예 안 먹는다기보다도 어떻게 요령을 발휘해서 조금이라도 드시면은 그만큼 이득이 있습니다. 자, 단맛은 국물에 있습니다. 그러면 건더기를 밥으로 먹어도 되고, 국물은 이제 다른 식구가 먹고, 아까 분말로 만들면 당질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말리는 과정에서 이놈이 저항전분이 돼요. 그러면은 혈당이 덜 올립니다. 분말이라도 드셔서 변을 좋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많은 이득이 있어요. 그리고 섭생법을 꼭 지키시면 반드시 변이 좋아지고, 꼭 효소 먹는 양에 상관없이 변이 좋아지면은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섭취량은 내 소화 상태 그리고 다른 음식을 또 얼마큼 먹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 처음에 현묘소를 마셨더니 속이 쓰리다. 그렇다고 이 현묘소가 나한테 안 맞는구나. 이게 오판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내 위가 약해서 안 맞는 것이지 현미효소가 안 맞는 체질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만 100ml 해서 드시든가, 현미로 만들었을 때는 국물만 먼저 드셔보든가, 아주 소량씩 시작을 해서 적응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화가 어려운 것들을 제거하시고, 특히 섬유질 반찬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장이 안 좋으신 분일수록. 자,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변비가 되기도 하고 변비기가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게 좋아지는 과정이니까 그걸 극복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떤 분들은 항상 설사변을 봤는데 오히려 변비가 드신 분도 있고 합니다, 이게. 자, 그리고 다양한 어떤 명현 반응 같은 게 있어요. 몸이 가렵기도 하고. 자, 그게
일시적으로 그런 거니까 그게 이제 현미효소가 나한테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간혹 이 신장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현미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런 분들은 현미효소는 이제 발효가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걱정이 되시면은 백미로 해서 조금씩이라도 드시면 이제 좋을 듯해요. 자, 그리고 소화기가 너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어린 아기들은 현미보다는 꼭 백미로 해서 먹이시고, 노약자, 위장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백미로만 만드시는가 현미와 백미를 섞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편할 정도, 내가 현미효소를 마셨는데 이가 불편하다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양을 더 줄이셔서 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을 좋게 만들어야 서서히 위장 기능도 살아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언제 먹어야 되느냐? 자, 이것도 답은 없습니다. 그냥 편할 때 드시면 되는데, 빈속에 먹으면 속이 쓰리다. 그러면 아무래도 식사하고 난 다음에 드시는 게 좋겠죠. 소화기가 건강하신 분들은 뭐 아무 때도 드셔도 상관은 없겠죠. 자, 자, 빠진 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현미효소를 만드시면은 충분히 맛있는 현미효소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